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팔도 해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팔도 해법 중에서 마지막 제 팔도법, 즉 이제 HL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HL 라인, HL 라인입니다. HL 라인. 자, HL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호리전 또는 이제 저는 이제 호라이즌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뭐 수평선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이름을 붙인 것이 약 12년 전인데 제 영상에 보시면은 제 얼굴 뒤에 나오는 이제 한국 최초로 만들어진 엠보 기술 교범의 팔도 해법이 저작권과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HL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만드는 것이고 또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또 그림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눈썹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눈썹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들 S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여기가 S1입니다. 자, 그러고 여기가 S2입니다. 여기가 T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엔딩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고 이 베이스 라인을 따라서 연장선을 긋는 게 BL 라인입니다. 그리고 언더 베이스 라인을 따라서 연장선을 긋는 게 이게 언더 베이스 라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 2, 3, 4, 5, 6, 7. 자, 근데 이제 팔도 해법이죠. 팔도 해법에서 마지막 한 개의 선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할 건데, 요게 여기입니다. 여기에 그려진 선입니다. 자, 이렇게.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조금 진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요것이 바로 HL 라인, 호라이즌 라인, 뭐 호리즌 라인, 호라이즌 라인, 뭐 자, 그러면 먼저 이 이제 HL 라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그 눈썹 머리 부분을 만드는 기본 원리를 먼저 이제 좀 아셔야 합니다. 팔도 해법과 11도 해법은 이미 이제 12년 전에 이제 매우 공학적이고 또는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이제 많은 기술자분들이 실제적으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도 인스타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이 도해법을 많이 따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도법이긴 한데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잘 모르시는 기술자분들은 반드시 이것 좀 외워주시면 좋아. 외우란 말이야. 얼마나 이게 좋은 건데 이거를 자꾸 까먹으면 안 되고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째 외워야 할 것은 여기서 뭡니까? 눈썹에 머리를 만드는 눈썹 일형식을 배워야 돼. 자, 여기서 눈썹 일형식 이거 배워야 돼요. 엄청 중요합니다. 눈썹 일형식. 자, 눈썹 일형식은 뭐야? 눈썹 일형식은 눈썹의 머리 부분의 상단 부분을 만드는
방법이다. 자, 이거를 섹셔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렇게 자 가로 섹셔닝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연출을 하는 것이 바로 눈썹의 머리 부분 이 형식이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공판 연습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이 부분. 자, 눈썹에서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눈썹에서 뭡니까?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자, 좀 이쪽으로 가서. 자, 이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썹 상단 부분. 여기서 눈썹 상단 부분을 만드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바로 눈썹의 1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1형식에서 1단, 2단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썹의 머리 부분에서 상단 부분을 만드는 방법, 이걸 눈썹 1형식이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1형식은 눈썹의 상단 부분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HL 라인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또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가야 되지 상관이 있습니다. 분명히. 1형식이 몇 개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이 호라이즌 라인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매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단 부분을 만드는 것이고 이 호라이즌 라인은 하단 부위를 만드는, 자, 눈썹의 하단 부위를 만드는 형식입니다. 이 형식도 반드시 외우셔야 한다. 눈썹 이 형식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1형식 외우셔야 되고 2형식 외우셔야 되고, 뭐 재수강생분들 분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공학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면 너무 어렵다.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법을 배우는데 이 정도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 반영과정 기술 배우지 마셔야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가르치는 사람도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 이 형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썹의 언더 베이스 라인, 눈썹의 이게 베이스 라인이고 눈썹의 언더 베이스 라인하고 연관이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형식은 언더 베이스 라인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보십시오. 눈썹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는 이쪽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눈썹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3등분이 돼 있을 때,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반을 나누었을 때에 위에 부분, 아래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죠? 얘는 1이고 얘는 2라고 그랬어요. 그죠? 1, 2. 자, 그러면은 이 형식에서도 선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선들이. 자, 이렇게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자, 1형식은,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자, 1형식은 여기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근데 2형식은 여기서 시작하는 지점이야. 자, 요거 이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형식은 언더베이스 라인에서 시작을 한다. 자, 다시 눈썹을 살짝 바꿔보면 역시 여기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반드시 외워야 하는 것만 지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한 번 봐서 잘 모르겠으면 자꾸자꾸 영상을 보셔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때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어떤 기술이든 간에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외우고, 안 되면은 또 자꾸 배우시고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내가 연습 부족이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기술로 10년을 연습해 보십시오. 시간만 낭비합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제대로 된 기술을, 제대로 된 기법을 반드시 섭렵하고 배우셔서 여러분들 기술로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술을 배워놓고 여러분들 연습을 통해서 선이 자꾸 조금 예뻐지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상한 기술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은 잘못이 없어, 내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잘못된 기술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 시간만 낭비합니다. 자, 이 호라이즌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HL 라인, 호라이즌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식에서 마지막 선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눈치를 긁으신 분은 이 선이, 자, 여기 앞에는 이런 방향으로 서겠죠, 그죠? 자, 서가지고 여기까지 누워가지고 갈 때는 이 밑으로 이렇게 또 선이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더 눕는 게 최대한으로 누운 거예요.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이게, HL 라인이 수평선이라고 하는 이유, 호라이즌, 여기가 제일 많이 누운 선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눈치를 채시면 그게 정확합니다. 자, 이 호라이즌 라인은, HL 라인은 독단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기는 독단적이 뭡니까? 뭐 일본 말로 독고다이라고 하나요? 외로운 선. 이게 외로운 선이 되면 안 돼요. 외로운 선. 이게 무슨 말이냐? 엠보의 모든 선은 서로 이웃하고 있습니다. 엠보의 모든 선은 서로 이웃하고 있어. 서로 선하고 서로 간섭을 한다는 얘기예요. 간섭. 친해요. 그래서 서로 친하게 지하는 공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선이 서로 친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갈대밭에 갈대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바람이 봅니다. 자, 이 갈대가 어떻게 넘어지겠습니까? 바로 이런 방향으로 비교적 규칙적으로 갈대가 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모든 갈대가 이렇게 휘어지는데 이 갈대만 이렇게 뻣뻣하게 서 있다. 그러면 이 갈대는 뭡니까? 얘가 다른 갈대에 비해서 굵거나 두껍거나 또는 억세거나 하는 갈대일 것입니다만은, 지금은 이 설정이 아니죠. 지금은 이 갈대들이 다 같은 굵기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기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대가 옆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넘어지는 것,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일정하게 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엠보선, 즉 눈썹 미드 이 형식에는 이 갈대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선을 만들어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자, 보십시오.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침으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제가 일단은 연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렸습니다. 요걸 이 형식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자, 비교적 간격 배열이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제가 보여드렸고, 또 하나는 순차적으로 서서히 바람 부는 방향대로 넘어지고 있는 이미지를 제가 연출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게 엠보침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누구의 잘못인가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침법 때문이고 또는 잘못 연습됐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 HL 라인, 여기서 HL 라인은 이거죠. 바로 HL 라인.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HL 라인, 엠보의 모든 선, 특히 HL 라인은 독단적이지 않다. 혼자 솔로이지 않아요. 마지막 선이라 그래서 솔로이지 않고 이 자기 친척들 선이 다 있는 거야. 자기랑 친하게 지내는 선이 분명히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엠보의 선들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 이거지. 혼자 동떨어져 있는 선은 없어요. 다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HL 라인이 갈 때가 완전히 전부 쓰러진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호라이즌 수평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 HL 라인은 엠보의 모든 선 중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HL 라인은 거의 직선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거의 직선이야. 엄청 중요합니다. 거의 직선. 자, 우리가 바닷가에서 먼 바다를 바라보면 수평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수평선이 완전히 직선도 아니고 멀리 보게 되면 약간 둥글게 만들어졌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HL이라고 호라이즌 이렇게 제가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엠보 눈썹에서도 이 호라이즌 라인 자체가 선이 곡률이 크게 만들어지는 각도, 커브가 큰 선은 만들지 않습니다. 거의 직선처럼 보이게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호라이즌 라인 위치가 눈썹의 3분의 1 정도에 지금 걸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들어 3분의 1 안쪽이나 3분의 1까지 거쳐지는 것을 우리가 소미도, 즉 작은 머리 눈썹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호라이즌 라인이 3분의 1에 걸쳐져 있거나 또는 3분의 1 안쪽에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소미도, 자, 눈썹 머리에 털이 많지 크기가 크지 않다. 즉 작은 머리 눈썹이라고 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2분의 1, 자,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위치에 있거나, 자, 3분의 1에서 2분의 1 위치까지 가는 경우를 우리가 대미도, 즉 큰 머리 눈썹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 HL 라인은 기술자의 능력에 따라서 또는 기술자의 수준에 따라서 그 위치가 이제 변형을 줄 수가 있어요. 3분의 1, 2분의 1 또는 그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기술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전통적으로 우리 동양인의 엠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HL 라인의 위치를 이동시키면서 큰 머리 눈썹을 만들 때 바로 패턴이라고 수십 년 전부터 불러왔습니다. 일종의 응용형이에요. 패턴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이 형식을 만들 때, 자,
구불거리는 선이라고 있습니다. 이 형식을 만들 때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 형식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이 형식을 만들 때 선 자체가 이렇게 커브를 하거나 자 이런 형식으로 여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종이에 만약에 공무판에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예뻐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사람이 피부에는 여기 이 형식뿐만 아니고 이런 선들은 엠보에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엠보는 모든 선이 구불거리면 안 됩니다. 왜 구불거리는 선을 만들면 안 되느냐? 이 형식은 이렇게 만드는 게 오리지널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 과거 영상을 잘 보이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뭐 영상에도 많이 나오고 사진도 보이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만드는 건 안 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자, 이 엠보선을 어떻게 만드느냐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엠보선은 이런 도화지나 이런 고무판이나 도화지나 이런 데에서 그리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의 얼굴에 그어서 선을 만들려고 고무판에 이런 도화지에 또 연습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반영구 화장 기법은 재터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기법이라고 했죠. 선 한 번 만들고 한 달 뒤에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엠보선은 한 달 뒤에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흐릿하게나마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안 남아 있으면 엠보 기술자 아닙니다. 가짜 기술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좀 이해를 했을 거야. 자, 엠보선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바로 여러분들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교정이 가능한 눈썹. 자, 여기다가 적을게요. 파란 걸로 이번에는 교정이 가능한 눈썹을 만든다. 교정이 가능해야 돼. 교정이 가능해야 된다고. 자,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교정이 가능한 선. 교정이 가능한 선이 뭐야?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자, 만약 여러분 누가 이 구부러진 선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이 선이 다행히 한 달 뒤에 여러분 이 구불거리는 선이 여기 남아 있었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 흐릿하게 남아 있는 선 위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죠. 그냥 흐릿하게 남아 있으면 그대로 거기 안 합니까? 아닙니다. 유지력 또는 지속력을 위해서 그 흐릿한 선 위에 더 진하게 또 침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한 달 전에 만들었던 이 구불거리는 선이 여러분들 그대로 이 구불거리는 엠보침 그대로 따라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 피부에서 안 되겠죠? 자, 엠보 27년 차인 저도 고무판에 혹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엠보침을 살짝 집어넣으면 이미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 피부는 한 달 뒤면 다 아물었단 말이야. 자, 이 아물어서 표면이 밴들밴들해. 매끌매끌하죠. 상처 흔적이 하나도 없고. 근데 이 구불거리는 흔적이 미세하게 남아있었어. 흐릿하게 남아있었어. 근데 요 그대로 따라서 처음 만들었던 것대로 그대로 할 수 있냐 하는 문제예요. 저도 사실은 힘듭니다. 자신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기법이 바로 자가공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저희들 이제 수강생 분들은 이 자가공률 때문에 좀 연습을 좀 많이 이제 하시고는 하시죠. 자, 자가공률 기법입니다. 자, 기술자마다 엠보 눈썹 선의 흐름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가공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선을 만들어 놨어요.
자, 한 달 뒤에 이 선이 흐릿하게 남아 있어. 그럼 똑같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공률이라고 해요. 자, 지금 이 그림대로 보면 이렇게 벌어졌잖아. 똑같이 못 따라갔잖아. 그럼 이건 자가공률이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엠버 기법을 많이 연구를 한 사람들은 이 자가공률이 똑같아요. 변형을 마음대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도 자가공률을 맞추기가 힘든데 이런 선 어떻게 맞추냐 이 뜻입니다. 자, 같은 선생 아래서, 그러니까 저 밑에 배우는 수강생들도 이 공률이 수강생들마다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선생에서 제 밑에서 배우는 제 제자라고 하더라도 눈썹의 느낌이 조금은 달라 보이는 이유가 자가 공률이 서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 수강생은 자가 공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2번 수강생은 자가 공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얘는 공률이 뭡니까? 작다라고 하고 얘는 공률이 크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A 수강생하고 B 수강생은 이런 선으로 주로 N번 눈썹을 만들 것이고 A 수강생은 이런 선을 주로 해서 만들 것이다. 그러면 눈썹의 이미지가 달라 보인다 이 뜻입니다. 이게 자가 공률이에요. 자, 다시 이 구불건률 선을 따라서 재터치를 할 수 있는 기술자는 거의 없단 말이야. 거의 없고 설사 있더라고 치더라도 자가 공률처럼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이 흐트러져 보이고 두껍게 보이고 이런 시술이 된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초보 기술 자꾸 나무라는 게 아니고 엠보 침법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 동물원에 갔다니까 그런 게 있죠. 코끼리 다리가 어디 기둥을 만져놓고 코끼리 다리가 네모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이 기법을 만든 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 엠보선은 결국은 이걸 그대로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이 이렇게 굵어지잖아요. 이 현상이 굵어지기 때문에 엠보를 잘못 배우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엠보선이 자꾸 두껍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게 하는 사람과 자가공률이 없는 사람. 자, 이 구불거리는 선으로 만약에 따라서 그대로 그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자, 교정이 가능한 눈썹을 만든다. 자, 교정이 가능한 게 뭡니까? 만약에 이 눈썹에서 내가 만약에 눈썹을 조금 더 예를 들어 두껍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선들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두꺼워졌죠? 두꺼워졌는데 만약에 이 부위에 이런 선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만약에 파란 걸로. 자, 애초에 선들이 이렇게 됐어요. 구분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연장을 해야 되겠죠. 또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걸 연장을 해야 되고. 자, 엠보선의 두께를 조정을 하려 그러면 선의 길이를 연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죠. 하나를 더 만들거나. 근데 하나를 더 만든다는 것은 간격 베이스에서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에 너무 또 빽빽하게 보이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엠보 눈썹을 두껍게 하는 것은 선의 연장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선을 연장하는 게 쉬워요? 이렇게 만들어진 선을 연장하는 게 쉬워요? 이건 연장하기 어렵겠죠. 얘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엠보 길이를 주로 늘리는 방식의 엠보 눈썹에서는 자, 결국은 교정 불가능, 교정 가능, 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엠보선, 특히 동양인한테는 이런 구불거리는 선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스타나
뭐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고무판이나 또 이런 그림에서 막 구불거리고 화려한 선 이런 것은 또 복잡한 엠보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것은 사실은 선전용이나 선전 선전용이나 광고용이죠. 제가 이게 이런 눈썹 이게 이제 패턴입니다 이러면서 막 구불거리는 선을 만드시는 분한테 제가 누구랑은 얘기는 못해요. 근데 그런 눈썹 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꽤 돼요. 근데 실제 사람한테 이 사람들이 야 정말 이 기술 가지고 실제 사람한테도 저렇게 할까? 제가 이제 피드를 좀 봤어요. 근데 실제 사람한테 할 때는 다른 기법을 하죠. 실제 사람한테는 제가 만든 기법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을 꼬일 때 이런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선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가 지금 하는 광고가 좀 이제 거짓된 광고라는 것을 이제 기술자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올 뿐이지. 와 이쁘다 하실 수 있겠지만 동양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피부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막 패턴 이렇게 구불거리는 선들을 막 만들어지고 막 이런 선들은 아무리 이뻐하고 화려하게 보여도 한국 사람한테 시술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자, 만약에 이 기술을 배우시는 분들도 또 이제 답답한 것이 써먹지도 못하는데 왜 이걸 배우지? 하는 거예요. 반영구 화장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현재 상황은 뭔가요? 자, 돈이 없어서 기술을 배워서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돈 있으신 분은 반영구 화장 기술을 안 배우죠? 돈이 있는 사람이 반영과정 기술을 왜 배워요? 간혹 이제 돈 걱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사실은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 이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려야 하는데 이 써먹지도 못하는 기술을 배우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아직도 인스타 보면 이런 광고들이 많아요. 근데 뭐 제가 또 이제 어느 특정인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미대 출신들은 반영구 화장이 아니고 타투 하시는 분들은 미대 출신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프리핸드가 되고 만약에 뭐 용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자를 그리고 동물 특히 동물 사람 얼굴 뭐 이런 쪽에서는 미대 출신들이 너무나 빨리 늘어요. 타투 부분에서는. 근데 반영구는 미대랑 상관없어. 1도 상관없어. 1도 안 된다고. 자, 엠보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그런 광고를 하지 않아요. 왜? 가짜 광고라는 거 뻔히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 기술자분들이 이미 많은 경력자들을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내세울 수 있는 게 침법이 아니고 그림이에요. 제가 이제 미대 출신들 폄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의를 좀 끌어야 되기 때문에 화려한 눈썹을 막 이렇게 그림 이제 한 걸 광고를 많이 하죠. 실제 사람한테는 못하는 기술인데도. 자, 오늘 결론은 뭐냐? 엠보 눈썹 미두 2 형식입니다. 엠보 눈썹. 자, 미두 2형식. 1형식, 2형식. 여러분들 외우셨죠? 1형식, 2형식. 자, 2형식에서 마지막 선은 어떻게 만든다? 2형식에서 마지막 선은 뭡니까? 반드시 넘는다. 뭐 3분의 1로 올 수도 있고 2분의 1까지 올 수도 있고 뭐 능력에 따라서 더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HL 라인이 너무 많이 나가면 이쪽으로 너무 많이 나가면 위에서 내려오는 선하고 문제가 되죠. 문제가. 자, 여기서 제가 과학적으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이 HL 라인이 여기까지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에 보면 이런 사진들이 많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3분의 2까지 왔죠. 그럼 위에서 내려오는 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선이. 그래, 여기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부딪히잖아, 선들이. 그죠? 이게 사람 피부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썹 털이 완전히 없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놔봐. 이게 잘 보이겠어요?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쏠리고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고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이게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눈썹이 이게 얼핏 보면 이뻐 보여. 이뻐 보여요. 근데 제가 이게 고무판에서만 봤어요. 제가 출퇴근을 하거나 뭐 지하철 타고 어디로 가면서 유심히 봐도 이렇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만든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없어요. 근데 인스타에는 많이 보이죠. 고무판에는 많이 보이죠. 근데 사람에도 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홍보용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눈썹은요. 이 눈썹은 만약에 어떤 고객이 눈썹 털이 여기가 꽉 차 있어. 가운데가 꽉 차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와모라 그래. 와모. 눈썹 털이 누워 있다 해가지고 와모야. 와모고 눈썹 털이 동양인들은 직림모야. 한국 사람들은 직림. 눈썹 털이 막 서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서양인들은 이렇게 와모가 많아. 그러니까 선이 위에는 내려오고 밑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 붙어지는 부분이 눈썹 털이 가려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예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서양인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서양인들은 직림모보다 와모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지만 가운데 어떻게 부딪혔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우리 동양인들은 직림모가 많아서 이렇게 만들면 여기 부딪힌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 눈썹 털이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초보자분들에게 제가 이제 원래 이제 바른말을 좀 잘하잖아요. 기법에 대해서는 좀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인스타 보고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들 이쑤시개로 눈썹 털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한 영상 올리잖아요. 그죠? 저도 과거에 뭐 이런 한 장 정도의 사진은 올린 적이 뭐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초보 기술자분들한테 좀 이제 정확한 걸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엠보 기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눈썹 털이 많이 나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기법이 개발된 거 아닙니다. 제가 개발한 3D 엠보도 눈썹 털이 없는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좀 착각하고 계신데, 그 한국 엠보 기법 제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쑤시개로 이렇게 문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문지르는 이유가 뭐야? 눈썹 털이 있는 경우는 수지 기법을 해도 이쁘고 화장을 해도 다 이뻐요. 미울 수가 없지. 기본이 돼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쑤시개로 이게 만든 눈썹 영상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 눈썹 사이에 엠보선이 만들어졌다는 거를 고객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거 말고는 또 있겠어요? 자 봐라, 눈썹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서 선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쁘지? 자 나한테 시술하러 와.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엠보 눈썹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영상을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이느냐? 아 얘는 이 기술자는 눈썹 털이 많은 사람을 시술했구나. 눈썹 털이 적당히 있는 사람을 시술했거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냥 차라리 좀 쌍스러운 말로 여러분들 문어대가리 알잖아. 제가 이제 쌍스러운 말 문어대가리라고 하는데 그 SMP 하시는 분들은 문어대가리 이름은 뭔지 알아요. 눈썹 털 하나도 없는 대머리, 그냥 저희들이 뭐 민둥눈썹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털이 완전히 없는 분을 시술해서 여러분들 이쑤시개 영상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우와 대박이다 하실 거예요. 이쑤시개로 이렇게 했는데도 털이 잡히지가 않잖아. 이쑤시개에. 그럼 뭐야? 전부 다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럼 우와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할 거예요. 맨 땅에다 헤딩하는 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눈썹 시술 전과 시술 후의 사진은 거의 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별로 없어. 드라마틱하지가 않아. 저도 눈썹 털이 많은 사람들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무에서 유를 별로 창조가 안 되기 때문에 눈썹 털이 많이 없는 사람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무료 시술 공지도 올린 거예요. 단 눈썹 털이 없어야 된다 이거지. 눈썹에 털 몇 가닥을 정리를 하고, 자, 시술 전에 눈썹 보면 털이 좀 있어, 많어. 자, 정리를 했어. 그리고 엠보서 몇 가닥을 집어넣었어. 자, 이걸 이제 시술 전후 사진으로 우리는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해요. 엠보 기법은 중국에서 30년 전에 만들어질 때도 제가 27년 전에 3D 엠보 기법을 한국에서 여러분들 제가 만들었을 때도 눈썹 털이 정말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 기법을 만든 것이지, 지금 여러분들 광고 올리는 눈썹 털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법을 만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이해가, 아니 내 손님은 눈썹 털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만 오는데 뭐 어쩌란 얘기냐고. 그럼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눈썹 시술하신 분들 이쑤시개 영상을 이렇게 탁 보면은 이분은 엠보선이 잘못 만들어졌는데 눈썹 털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구나라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는 분들은 눈썹 털이 완전 없을 경우에는 엠보선 못 만든다는 거예요. 왜?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털이 많은 사람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눈썹 털에 가려진 좀 가짜스러운 엠보 기술은 하지 말라는 뜻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정확하게 배워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 손님이 정말 문어 대가리나 민둥 눈썹이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눈썹 털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여러분이 엠보 눈썹 기술이 과연 먹힐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면 아마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에요. 내 고객 중에 눈썹 털이 정말 많이 없으신 분에서 수지 기법으로 하면은 어떨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어떻게 시술하다 보는데 눈썹 털이 정말 없으신 분이 완전히 그냥 뭐 깎듯한 사람이 온 거야. 근데 야, 나 눈썹 털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내가 엠보로 좀 할 텐데, 와, 저 사람은 내가 엠보 기법으로 하면은 적나라하게 그냥 내가 엠보 선을 다 보일 것 같아. 야, 좀 미울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에이, 수지 기법으로 하라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술자들 실제로. 그래서 엠보 눈썹이 훨씬 고급스러운 눈썹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눈썹 털이 없는 경우에 하는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수지 기법으로 하면은 더 이쁘다고 꼬시는 거야. 엠보 눈썹 시술을 받으러 오신 고객님에게 수지 기법으로 시술을 유도하지 않았는지. 실제로 엠보 기술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눈썹 털이 정말 많이 없으신 분들은 잘 하려고 하질 않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엠보 8도 해법은 오늘로서 끝납니다. 자, 뭐 물론 11도 해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8도이기 때문에 8도 해법은 기본적으로 끝납니다. 자, 이 8도 해법만 여러분들이 잘 외우세요. 외우시고 이해만 잘 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진짜 못 그릴 눈썹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눈썹을 그리는 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에보니 펜슬, 여러분들 이 보시는 에보니 펜슬로 제가 27년 동안 못 그린 눈썹이 없습니다. 잘 그려줍니다. 요령이 부족할 뿐이지. 자,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의 얼굴에 맞는 눈썹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8도 해법만 잘 외우시고 하면은. 자, 또는 시술 중에 눈썹 이미지가 지워지더라도 금방 복원시킬 수 있는 기법이 이 8도 해법이기 때문에 반영구 화장 기술자 분들에게는 무조건
저는 지금도 시술을 이렇게 합니다. 무조건 필수적으로 외워야 하는 기법이라서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 팔도해법을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좋은 기술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팔도해법 시청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